GKS 환자인 82세 남성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뇌출혈에 의한 다지마비를 진단받으셨고 onset은 2022년 10월로 2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시고 척추 협착증 그리고 오른쪽 이마에 프랙처가 있으십니다. TI는 뇌출혈 진단 후 재활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입원하셨고 입원 생활에서는 병실에서 넘어져서 피부 프랙처 수술 후에 재입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주어서는 상체 앞쪽 썰림 그리고 짧은 스탠랭스 발그림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는 멘탈과 센소리 둘 다 정상이시고 롤링오버 시트 스탠드 독립적으로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시팅 밸런스와 스탠딩 밸런스는 9.9요. 그리고 DBS는 47점으로 스트롤이 발 앞뒤로 붙이고 서기, 한발 서기 등의 항목에서 1점 내지 2점 정도로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디프레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MLT를 보시면 상지는 페어 플러스 하지는 9 정도 나오시고 ROM은 대부분 풀인데 힙 플렉서와 어덕터여서 10도 내지 15도 정도 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블럼 리스트는 게이트 시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것 그리고 짧은 스탠렉스, 발끌림이 있었는데 발끌림은 앵글 돌시플렉서의 MLT와 ROM은 충분해서 파킨슨 및 상체 쏠림과 적응 극복에 의한 발끌림으로 보입니다. 테스트는 첫 번째로 같은 거리를 몇 걸음 만에 가는지를 통해 보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오렌지색 테이블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데 총 21걸음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TUG 테스트를 진행했고 20초 9일 나왔습니다. 게이트 영상을 보시면 상체가 앞으로 쏠려있고 보폭이 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발을 자세히 보시면 왼발 앞까지 충분하게 내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은 쇼톤골은 한 달 내에 같은 거리를 21걸음 만에 갔던 것을 16걸음으로 줄이고 BBS는 1점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롱톤골은 TUG의 5초 단축 그리고 독립적인 보행, 슈퍼비전화의 계단 보행 세 가지를 롱톤골로 잡았습니다. 중재는 첫 번째로 코어 근육 강화를 통해 상체 세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브릿지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각 자극을 통해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지정된 위치를 밟는 방식을 사용해서 직접 보고 보폭을 넓혀서 밟을 수 있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폭 증가를 위해서 큐케인을 나란히 두고 넘고 돌아서 다시 가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보폭을 넓히기 위한 보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 운동입니다. 중재 후 포스트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21걸음 만에 가던 거리를 18걸음 만에 가게 되어서 3걸음이 단축되었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른발 보폭이 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UG는 1초 단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영상을 보시면 상체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오른발 보폭은 이전 영상보다 조금 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큐케인 넘기 운동 직후에 보행을 했을 때 가장 보폭이 컸고 발 끄는 소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보시겠습니다. 58세 여성분이시고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재작년 23년 5월부터 우측 상하지에 위크니스가 발생하셨고요. 브레인 검사 결과 인명류가 발견되어서 코일링 시술을 진행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었고 더욱 악화되셨습니다. 이후에 재검상 결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으셨고 약물 치료 후에 재활 치료 위해 입원에는 작년 8월 20일에 입원하셨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셔서 지금까지도 주사를 듣고 계시고요. 주호소는 보행 장애이시고 재활 초기에 왼쪽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객관적 정보는 센서리 이상 없으시고 시팅 밸런스는 고등급, 스탠딩 헤어, FH 기능적 브레인 지수는 1.5등급이십니다. 다음은 이제 환자분이 입원하시고 작년 가을쯤에 측정한 MMT와 DBS 점수인데요. MMT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측이 좌측에 비해 좀 낮게 나오십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앵클 도지 플렉션과 플란터 플렉션이 코어 플러스 페어 마이너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앵클 근력이 약하신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BS 점수인데요. 56점 만점 중에 27점 나오셨고, 그 앞에 보이는 항목은 환자분께서 시행한 항목 중에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을 제가 나열해봤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기, 두 발 그대로 발판 오르기, 발을 반대편 발 바로 앞에 두기, 한 발로 서기, 이 항목들에서 1점 나오시면서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환자분 옵저베이션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뼈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 통증 때문에 무릎의 과도한 움직임은 좀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MMT에서도 봤다시피 앵클의 근력 약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오른쪽 앵클 도지 플렉션에 에로엠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문제인데요. 이 환자분이 스탠딩 시나 게이트 시에 좀 왼쪽으로 몸이 쏠리는 현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까 정부에서도 봤다시피 제가 초기에 이제 지팡이를 왼쪽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점 때문에 좀 왼쪽으로 지지를 많이 하시는 듯한 현상이 보였고요. 오른쪽 체중 지지에서도 좀 저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지 협응 동작 시에서도 균형이 불안정이 보였고요. 다음으로 게이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탠딩 시에 잠깐 왼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모습이고요. 모자이크는 환자분께서 요청하셔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행 패턴 보시면은 환자분이 영상에는 잘 안 남겼지만 몸이 좀 왼쪽으로 실리면서 보행을 하시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 스윙 시에 왼쪽보다 좀 스윙과 스탠스 구간이 좀 짧아지면서 보폭이 좁아지는 현상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보행 속도가 좀 늦으십니다. 그리고 보행 시에 팔의 움직임도 없고 상체가 많이 굳어 계시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보행 동작해주신 모습이고요. 네, 영상 보면 환자분 이런 문제점들 토대로 제가 플랜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전체 근력 증진을 목표로 하려 했는데 환자분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힘들어하셔서 앵클 근력 증진을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기 목표로는 도지 플렉션, 플란터 플렉션, MMT 모두 페어 이상을 목표로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밸런스 능력 향상과 상하지 협응력 개선으로 목표를 했고, 이것도 단기 목표로는 거구균형 척도 5점 정도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게이트 시에 또 왼쪽으로 체중을 쏠리는 듯한 것도 개선을 하려고 했고요. 오른쪽 스탠스와 스윙도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장기적 목표로는 보행 시에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 없이 독립적 보행 가능한 FH 3등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진행하셨던 운동 영상들인데요. 운동 영상 보여주세요. 환자분 스스로 앵클 도지 플렉션 움직임 하시는 영상이고, 선생님께서 이제 발바닥 굽힘 방향으로 저항을 만들어주는 영상. 10회 정도 2세트 진행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다음으로는 균형 운동 진행해봤는데요. 이것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밸런스 패드를 밑에 두고 하지로 균형을 잡으시면서 상체에서 팔을 뻗으시면서 이제 체중 이동이 생기는 그런 동작인데요. 전체적으로 하지로 체중을 지지하고 하지의 근력을 유도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환자분께서 팔을 서포트하시면서 진행하시는데 이러면 좀 체중이 분산되면서 운동의 강도가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발 밑에 큐케인을 넣어서 환자분이 스윙하시면서 넘으시고 지지하신 뒤에 고리를 거는 상하지 협응 개선 운동을 진행해 보았고요. 발을 높이 들어서 디디실 때 도시플렉션, 리플렉션 일어나면서 하지 전체의 근력을 유도하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운동실을 끝나시고 병실로 가실 때 계단 보행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오른쪽 발을 들어서 지지하신 후에 왼쪽 발이 따라오는 보행으로 계단을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끊어주세요. 그 다음은 포스트 테스트 결과인데요. 앞전에 했던 MMT와 거부 분명 척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측정한 결과인데요. 지난번에는 도시플렉션이 4 플러스 페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셨는데 측정했을 때는 저항이 없는 부분에서는 완전한 운동 범위가 나오셨습니다. 페어와 페어 플러스 정도가 나오셨어요. 플란터 플렉션은 모두 페어 플러스, 버거 균형 척도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앞으로 쭉 뻗기 같은 경우에 그 전에 1점 나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10cm 정도 이상 뻗으시면서 3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앞으로 링을 거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증진이 많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두 발 그대로 발판을 오르기면 4스텝 이상 가능한 2점 나오셨고 발을 반대편 발 바로 앞에 두기는 다시 측정하실 때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 발로 서기 같은 경우는 이게 2점이 환자분께서 오른발로 서는 건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 하셔서 지금 왼발 서기로 점수를 측정했는데 2점 나오셨고요. 총 4점 정도 향상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스트 테스트 게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중이 왼쪽으로 쏠리던 게 조금 중심이 잡히시면서 보행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보행 속도도 전보다 좀 빨라지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른발의 도폭도 그 전보다 모든 스텝이 넓어지시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도폭이 넓어지신 게 보이십니다. 환자분께서 독립적으로 15m 조금 안 되게 보행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포스트 테스트 영상까지 봤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손용철 선생님 담당 환자분 성점순 할머님을 픽스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으로 이제 보셨고요. 연세는 75세, 온셋은 작년 12월 23일로 어지럼증 보행방해 연하 어려움이 있어 경북대 병원에서 라이트 레트럴 메듈러리 인팍션으로 진단받고 이제 원활한 재활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전화해 주셨습니다. 진단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한번 라이트 미드브레인에 인팍션을 오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터럴 미드럴리 인팍이 오셨습니다. 때문에 사지마비를 진단받으셨고요. 특이사항이 라디큘로파시 L5에 좀 압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잠시 추후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75세이세요. 얼마 전에 부원장 선생님께서 컨퍼런스 할 때 65세를 기준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예후를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분으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75세라는 거는 썩 좋지 않은 수치이긴 하나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12월 23일 얼마 안 되셨죠? 지금 채 한 달이 안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단에서 과거 병력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한 게 2017년에 왔던 인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길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셨고 한쪽 얼굴이 살짝 흘러내리는 감이 있었지만 일주일 내로 괜찮아져서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셨다 했고요. L5 레디큘로파시 이거는 여쭤봤을 때 협착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협착증 때문에 압박이 있으시고 그로 인해서 추후에 이제 연결된 MMP라든가 그 다음에 펑셔널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보셨던 거죠? 차트 형식 그냥 그대로 옮겨왔어요. 멘탈리티 보시면은 괜찮으시고 MMP도 보시는 바와 같고요. 리플렉스, 밸런스, 트렁크 아탁시아, FAC 등등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따로 반출해봤습니다. 멘탈리티, 의식이 있으십니다. 의사소통 되시고 충분히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MMP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하지 부분 빼고는 전부 붓입니다. 오른쪽 하지 같은 경우에 페어 플러스 트레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L5 압박에 의해서 도지 플렉스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차트상에 적혀 있고요. 시팅 밸런스, 스탠딩 밸런스, 트렁크 아탁시아, 핑거 투 노스, 힐 투 신 등을 봤을 때 저는 이미 사지마비인데도 불구하고 MMP가 전반적으로 괜찮으셨고 이 상태를 봤을 땐 저는 좀 실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FAC 같은 경우에는 3점이시고 BBS 스코어는 56점 만점에 22점, 마스는 토탈 41점 중에 32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계획 영상 보여주시죠. 1번. 치료 전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환자분 스스로 이제 치료사의 lumbar 의지와 그 다음에 어깨 위에 손을 올리는 게 아닌 이상 좀 보행하기 어려우셨고요. S5 정보와 아까 영상들로 제가 내린 문제점들입니다. 이제 스트럭처와 펑셔널로 나눠가지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스트럭처와 펑셔널을 그대로 연계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트렁크 코어 머슬에 약화가 있으십니다. 확실히 트렁크 아탁시아가 있으셨고 트렁크 코어 머슬로 약화해내서 트렁크 스웨이, 라이트 레프트가 보였습니다. 처음에 입원하실 때는 그냥 양쪽 앞뒤로도 다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을 뵀을 때는 라이트 스웨이와 레프트 스웨이가 주로 정점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환측 하지 근육의 전반적인 근 약화 이거는 아래 저거는 L5 레디큘로파시랑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근력이 나오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L5가 누르고 있는 이제 L5를 지나가는 근육들이 많더라고요. 플루투스, 메디우스, 맥시무스, 이제 티비알리스, 엔트리어, 포스테리어, 뭐 익스텐서, 할리시스, 롱구스 등등 전반적으로 그냥 하지 근육의 전반적인 근 약화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한측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시 안정성이 하향이 됩니다. 협응성이 많이 떨어져요. 네. 제가 환자분을 봤을 때 느낀 점들을 적어봤습니다. 환자분 스스로 의지가 강하십니다. 제가 이 환자분을 픽스한 이유예요.
이제 처음 이제 환자분을 뵙고 보행을 한 다음에 용철 쌤께서 저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환자분의 보행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쭤봤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환자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생이 봤을 때 내가 어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환자분을 처음 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환자분들도 저희가 실습생인 걸 알고 학생인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속된 말로 감히 저 같은 사람의 의견마저 수용하시려는 그 모습이 이 환자분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구나 라고 느꼈기에 환자분은 픽스를 했고요. 협착증으로 인해서 손저림, 오래 서 있으실 경우 환자 본인께서 통증 호소를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많이 괜찮으셨고요. 상지는 손저림을 제외하고는 매우 우수한 근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보셨다시피요. 풋드롭 방지를 위해 본인 스스로 의식을 하시고 예방을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썰컴덕션 게이트와 다르게 예방을 하십니다. 썰컴덕션 게이트의 문제는 이제 휘둘린 보행을 하면서 이제 많이 불안정한 걸 보여드리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전 선생님께 이미 협착증에 의한 신경 압박은 치료가 불가하고 케어의 수준에서 다다른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 스스로 좀 의식해서 힙플렉서라든가 리플렉서를 좀 강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환자분 스스로 이제 환층 무게중심 이동을 꺼려 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터치를 하고 싶었어요. 환측으로 이동하시면 당연히 힘이 약하시니까 이제 라이트 스웨이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이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안 잡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가지고 치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료가 어떤 게 괜찮을까 하고 처음에는 단순히 평행봉 위에서 환자분께 환측의 무게 중심을 좀 옮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보려 했어요. 근데 이게 환자분께 과연 모티베이션이 될까? 무의식적인 인풋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불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분께 그쪽에 힘을 줘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워 보였고요. 그렇게 이제 운동치료실을 싹 보다가 어느 선생님과 실습생을 봤어요. 그 실습생은 김성호 실습생이었고 선생님은 다영쌤이셨습니다. 그 두 분이서 고리 옮기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환자분께 번측에서 환측으로 고리를 옮기고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의 주 타겟이 뭐냐? 하니까 이제 뭐 상지 근육을 이제 높이는 거랑 그다음에 중요한 게 웨이트 베어링, COG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다.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인풋을 넣고 이거를 모티베이션까지 하려면은 이 방법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 환자분께서는 COG를 좀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안정성은 이미 충분히 계셨기 때문에 앉아서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바로 저기 있는 상수트를 사용해서 운동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이 있죠. 네,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COG의 뭐 이동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럼 뭐 뒤에서 찍었으면 됐지 않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 제 생각으로 치료를 대입을 했어요. 그냥 고리를 들고 건측에서 환측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COG가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께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 상지가 이미 너무 괜찮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냥 충분히 어깨 벌림과 그다음에 팔굽관절의 펌이 다 일어난 상태에서 조금 더 멀리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 치료는 아무 소득 없이 지나갔고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바스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COG의 이동이 전혀 미비하진 않죠. 네, 충분히 좀 더 멀리 이렇게 고리를 벗어 원칙에서 환측으로 이동하는 걸 자연스럽게 한번 대입을 해보려 했고요.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 뒤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확하게 씌워져 이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와 달리. 네. 트렁크 아탁시아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환자분께서 나머지 오른쪽 하지 근육 같은 경우는 페어 플러스 이상이 나오셨고 트레이스 하는 도저플렉션 부분 빼고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 저항이 가능한데 이제 중심에 저항이 가능한 근육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발전시키려면 트렁크 아탁시아를 잡고 그 이상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운동 치료를 적용을 했고 저희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속도 좀 빨리 높여주세요. 시간 네. 얼마 안 남아서. 출동권 같은 경우에 3개월 이내 밸런스 스탠딩, 그 다음 3개월 이내 MS 마스 3점 향상, 롱턴콜 같은 경우에 1년 이내 아웃도어 케인 게이트로 잡았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잡았었고 이 당시에 제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런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영상 보여주세요. 네, 충분히 발전이 있으셨죠? 이제 굳이 룸바를 잡지 않고 그냥 단순히 5가지를 잡는 정도의 어시스트만 있으면 보행이 가능하시고요. 네, 발전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아탁시아 스웨이도 많이 잡혔고 그리고 이 환자분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원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